시간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적분이었어요. 벡터 캘큘러스에서 벡터들의 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디퍼런셜 랭스와 에어리어와 볼륨을 정의하였고, 그걸 각각을 이용해서 라인 인테그럴과 에어리어 인테그럴과 볼륨 인테그럴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이제 주제를 바꿔서 벡터 공간에서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스케일러 함수나 벡터 함수가 3차원 공간에 있을 때 얘네들 미분을 정의하는 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차원 함수의 미분의 개념은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차원을 2차원, 3차원으로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사실 미분을 정의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미분에 대해서, 미분의 한 종류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델 오퍼레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델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읽기는 델이라고 쓰고 읽고, 표현하기는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뒤집은 걸로 표현을 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카르티시안 코오르디네이트에서 dx, dx 더하기 dy, y, y, dc, dc 이렇게 정의되는 애를 우리가 델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카르티시안 코오르디네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에서의 많은 differentiation, 미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델을 그냥 스케일러 펑션에 표현하면은 얘가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놈이 되는 거고, 얘를 어떤 벡터 필드 A와 내적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가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놈이 되는 거고, 얘를 어떤 벡터 필드 A와 마치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컬이라는 애가 되고, 얘를 마치 제곱해서 어떤 스케일러 펑션에 곱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얘가 라플라시안이란 놈이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를 각각의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할 때 델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델이랑 그냥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 v랑 스케일러 펑션이랑 이렇게 붙여서 쓰면 그게 그레디언트고, 어떤 벡터 필드와 닷 프로덕트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그걸 다이버전스,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델 오퍼레이터 얘 자체보다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 얘네들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레디언트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데피니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데피니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1차원 함수에서 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걸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1차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x, y인데 y는 fx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미분을 흔히 어떻게 사용했었냐면은,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은 이 점 주변에서 아주 조그마한 델타 x만큼 움직였을 때 이 함수값이 변화하는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dx, dfx는 생각해 보면은 얘는 어떤 작은 양만큼 델타 x를 잠깐 움직였을 때 얘가 델타
f는 fx는 얼마나만큼 변하나 그걸 델타 fx로 표현했죠. 그 델타 fx가 얼마나 변하나 그거를 델타 x를 무한히 작게 가져갈 때 수렴하는 값 그걸 우리가 미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점에서의 미분은 이 점 주변에서 f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애였어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이게 1차원 함수에서의 미분이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the direction of variation 여기서 지금 함수의 도메인에서 어떤 변화를 줬잖아요. 함수의 도메인에서 어떤 변화를 줬는데 이 함수가 1차 함수다 보니까 variation이 그냥 한 방향밖에 없었어요. 그냥 x 방향, x를 잠깐 변화시켰을 때 얘가 어떻게 변화하나 이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의였어요. was only in x direction. 여기에서는 어떤 variation을 줄 때 어떤 variation을 주고 이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보고 싶은 건데 variation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딱 x 방향으로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함수가 x에 대해서만 정의가 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원을 좀 높여 봅시다. 멀티 variable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3차원 공간에서 혹은 3차원 아니더라도 뭐 2차원, 4차원 뭐 이런 멀티 베리어블 펑션에서의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그럼 정의할 것인가? 그거가 우리의 질문이에요. How should we define a derivative in multivariable 펑션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빗살무늬 토기 같은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C반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 C는 fxy로 있는 2차원 공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게 이 빗살무늬 토기가 어떤 한 점 지금 여기 x not y not 주변에서는 x not y not 주변에서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각 방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데리버티브는 결론적으로 어떤 한 점 주변에서의 변화 추세를 묘사하는 거라면은 지금 여기서 빗살무늬 토기가 x not y not 이 점 주변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걸 이제 묘사하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가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하기는 각 방향으로 다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얘가 x 방향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y 방향으로 변할 때는 얘가 이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은 이 방향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저 방향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방향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360도 모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함수 fx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명시해 주면은 우리가 이 함수가 x not, y not 주변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주변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완벽하게 묘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은 너무나도 사실 이 점 한 주변에서 이 점 하나 딱 하나 주변에서 변화를 묘사하는데 그 정보량도 어마어마하겠죠. 무한히 많은 각도별로 다 나타내야 되니까 각도의 수가 무한히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정의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딱 두 방향으로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는 x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y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x 방향으로 살짝 움직일 때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랑 그걸 이제 얘의 x 코디네이트에 쓰고 y 방향으로 살짝 변화시킬 때 y를 살짝 변화시킬 때 f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정보를 얘 y 컴포넌트로 쓰는 거예요. 이게 x 컴포넌트 얘가 y 컴포넌트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를 x 컴포넌트
fxy 더하기 y 컴포넌트 y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쓰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각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변화하나, 얘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나,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나, 이걸 다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라운드 D라는 표현을 썼어요. 라운드 D는 편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미분은 다른 게 아니라 얘를 fxy를 우리가 어떤 fxy에서 어떤 건 얘의 변화량을 보고 싶은데 어떨 때 변화량을 보고 싶냐면은 이 경우에는 x만 살짝 움직이고 y는 고정한 상태에서 fx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fxy의 변화량을 보고 싶은데 x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y만 살짝 움직일 때 fx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우리가 라운드 D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partial derivative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를 이게 그레디언트의 정의인데, 이 그레디언트의 정의가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기를 del of f라고 쓰는 거가 너무나도 사실 자연스러워. 왜냐면은 del이 아까 오퍼레이터가 요거였잖아요. del이 오퍼레이터가 이거였는데 우리가 이걸 2차원만 따지자면 여기까지만 가져가면 되겠죠. del 오퍼레이터가 이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마치 우리가 f에 스케일러 함수 f에 del을 곱한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del 자체가 지금 벡터 퀀티티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x의 dx 더하기 y의 dy df처럼 될 거예요. 그죠? 이 표현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가 정확히 그레디언트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뭐 이렇게 grad f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를 del f로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자연스럽죠. 왜냐하면은 del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grad f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어떤 물리책들을 보면 grad f라고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del f라고 쓸게요. 왜냐하면은 그게 적어도 카티시안 상에서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가 이제 2디멘션 상에서의 그레디언트였고, 만약에 3디멘션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in 3디멘셔널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f는 이게 x 성분, 이게 y 성분, 이게 g 성분,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의 정의일 거예요. 3차원에서. 그래서 얘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죠. V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 그레디언트를 구해보죠. 그레디언트는 이제 X 성분과 Y 성분과 Z 성분이 있을 텐데 각각 어떻게 되나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X 성분에 들어올 애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겠죠. 사인, 코사인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z 코사인, 코시컨트 y가 될 거고, y 컴포넌트의 올 애는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해준 거가 되겠죠. 그래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sin 2x 그리고 하이퍼볼릭 sin y가 될 거예요. C 컴포넌트는 얘를 g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sin 2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e to the 마이너스 c가 되고 여기 네거티브가 또 있겠죠. 이거가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질문으로 이제 그럼 다시 돌아가죠. 우리가 이제 mathematically 어떻게 우리가
루틴하게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지. 이 그레디언트 계산은 그야말로 루틴이에요. 우리가 이 정의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얘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굉장히 그냥 어, 루틴한 과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아까 어, 그레디언트라는 거가 결국에 어, 2차원 혹은 3차원 함수의 미분이라 그랬어요. 미분인데 미분이라는 거는 이 어떤 한 점 주변에서 얘가 위치 이동할 때 이 함수 값이 어떻게 변화하나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완전히 fully 다 나타내려면은 이 점이 뭐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도 다 갈 수 있잖아요. 그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360도 다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없는 이유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x 방향으로 살짝 움직일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우리가 dx, df가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얘는 그레디언트 f의 x 컴포넌트가 얘를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레디언트 f의 x 컴포넌트가 dx, df니까. 그래서 얘는 오케이, 얘 좋아요. y 방향으로 변할 때 f가 어떻게 변하나? x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y 방향으로만 살짝 변할 때 f가 어떻게 변하나? 얘는 당연히 또 df, dy가 말해주겠죠. 그리고 얘는 또 그레디언트 f의 y 컴포넌트니까 우리가 y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f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이 그레디언트 f의 y 컴포넌트 갖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x 방향으로도 좀 가고 y 방향으로도 좀 가면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f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거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로부터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가 우리가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디렉셔널 데리베티브가 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함수가 다시 여기 그려보죠. 이 빗살무늬 토기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주얼리 표현하기 쉬우려고 지금 2차원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 주변에서 어떤 R 주변에서 우리가 임의의 방향 X 방향도 아니고 Y 방향도 아니고 뭐 임의의 방향 U 방향으로 살짝 움직인다 합시다. U 방향 이 단위 벡터 U 방향으로 살짝 움직인다고 할 때 얘가 그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f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fx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directional derivative예요. directional이라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derivative는 미분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미분값,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게 directional derivative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how fast f, x, y change in a given direction u, ux, uy 디렉션을 어떻게 변하냐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걸 이제 표현하기를 우리가 이 점 R, 이 포인트 R, 포지션 R에서 U 방향으로 갈 때 F가 어떻게 변하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mathematical rotation이 어떤 mathematical 이 directional derivative를 나타내는 mathematical notation은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건 뭐 책마다 다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점 R에서 그리고 점 R에서 U 방향으로 갈 때 유닛 벡터 U 방향으로 갈 때 F의 변화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뭐 이거는 책마다 다르고 뭐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표현해 본다 그럽시다. 얘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은 U, R, F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U의 방향으로 아주 조그마한 델타 R만큼 이동할 때 그 변화량, F의 변화량, 그러니까 R 플러스 델타 R 빼기 FR이 되겠죠. 얘가 점 R에서부터 U 방향으로 아주 조금만큼 델타 R만큼 갈 때 F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거 이렇게만 쓰면은 이 델타 R이 만약 굉장히 작다면은 이 U는 그냥 0이 되겠죠. 의미 없는 숫자가 되겠죠. 미분에서 한 것처럼 얘가 의미 있는 그 기울기 값이 되려면은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델타 R 길이 아주 짧은 이 길이당 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가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거죠. 이게 마치 그러니까 미분과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냥 딱 3차원 멀티 베리어블 함수로 확장된 경우죠. 그래서 얘를 델타 R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가져갈 때 이게 수렴하는 값 이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directional derivative예요. U 방향으로 갈 때 얘가 어떻게 변화하나 이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R이 U와 같은 디렉션을 갖고 있어요. 얘가 U와 같은 디렉션을 갖고 있어요.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U와 같은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이 델타 RX라는 거는 델타 R의 X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델타 RX 나누기 델타 R은 이거는 U 벡터의 UX 성분이 될 거고 U 벡터가 유닛 벡터니까 얘는 UX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델타 R로 Y를 나눴을 때는 얘도 U와 같은 방향이니까 이게 UY 나누기 U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UY가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값을 구하고 싶어요. UF 값을 구하고 싶어요. UF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UF는 리미트 R을 0으로 가져갈 때 F 이걸 풀어서 쓰면은 RX 더하기 델타 RX RY 더하기 델타 RY 빼기 FRX RY죠. 이게 이제 분자 부분을 풀어 쓴 거고 분모는 그대로 두죠. 얘죠. 근데 얘를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 미분에서 많이 해봤을 텐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줬다 뺏는 식이죠. 줬다 뺏기 방법을 이용하면은 어떤 게 줬다 뺏기냐면은 이렇게 뒤로 빼고 줬다 뺏기를 얘를 RX RY 더하기 RY만큼 뺐다가 다시 여기 더해요. 아주 그 흔한 테크닉이죠. 우리가 미분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놓고 한 번만 더 처리를 해보죠. 얘를 리미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패드 쓰는 장점을 살려보면은 예. 적게 하고 제가 수식을 좀 바꾸고 있어요. 제가 편리하게 이건 또 나눴다가 곱하는 식이에요. 이걸 지금 보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쓴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델타 RX를 나눠줬다가 다시 곱해줬어요. 이래도 아무 문제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죠. 세 번째, 네 번째 항에서는 델타 R, Y만큼 나눠줬다가 곱하는 식으로 썼어요. 자, 이렇게 썼더니, 자,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뭔가요? 파란색.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Y 상 부분은 가만히 있어요. Y 부분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X 컴포넌트만 살짝 더해줬다가 뺀 값을 그 X 컴포넌트 그 값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겠죠. 델타 R 자체가 0으로 수렴하니까 당연히 델타 RX도 0으로 수렴하겠죠. 얘는 뭐냐면은 편미분이에요. 그죠? 델타 X분의 df Rx, Ry에서의 Rx, Ry에서의 X 방향으로의 편미분이에요. 그죠? 그게 편미분의 정의였죠. 편미분의 정의는 Y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X만 살짝 변화시켰을 때 얘가 얼마나 변하나. 그거가 우리 편미분의 정의였습니다. 얘도 그러면은 보세요. 얘는 뭔가요? X 컴포넌트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Y 컴포넌트만 살짝 차이를 줬을 때 얼마나 변하냐. 그거를 RY로 그 Y 컴포넌트 변화량만큼 살짝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F, RX, RY의 Y 방향으로 편미분이에요. 따라서 또 그리고 얘는 뭐였냐? 얘는 이제 적분이 아니죠. 정의가 아니라 RX는 여기에 따라서 얘는 UX고 그 두 번째 건 UY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갖고 올게요. 얘는 UX고 얘는 UY예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UX 곱하기 DX분의 DF 더하기 UY 곱하기 DY분의 DF로 쓸 수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든 근데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U 벡터와 그레디언트 F와의 내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F는 얘를 X 성분으로 갖고 얘를 Y 성분으로 갖는 애고 U 유닛 벡터는 UX를 X 성분으로 갖고 UY를 Y 성분으로 갖는 애니까 얘와 얘 사이에 내적으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임의의 방향으로 꼭 X 방향, Y 방향이 아니더라도 임의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짝 움직일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거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가 X 방향으로 F가 어떻게 변하고 Y 방향으로 F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알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레디언트 F만 알면은 그레디언트 F 곱하기 그 변화하려는 방향 이게 변화하려는 방향이죠. U 방향이 그 변화하는 U 방향과 그레디언트 F와의 내적으로만 구할 수 있다. 내적을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방향 X 방향과 X와 Y 방향이 45도 각도 방향으로 변할 때 F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이 유닛 벡터죠. 얘가 지금 유닛 벡터인데 이 유닛 벡터와 그레디언트 F와의 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방향으로 했어요. 이 방향으로의 이 방향으로 F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걸 쓰자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거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네. 또 근데 이 그레디언트의 이제 의미가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U 방향으로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 때 F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지를 알고 싶다 합시다. 어느 방향으로 갈 때 F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이 능선이 있을 텐데 이 능선 방향이 아마 능선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F의 값이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변화하는 애겠죠. 그 방향을 우리가 알고 싶다 합시다. 그게 뭐 어떤 방향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시-스왈츠 이니퀄리티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얘의 맥시멈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u 방향으로 갈 때 그 변화량이 가장 클 것인가를 알고 싶은데 u 방향으로 갈 때 그 변화값이 u와 그레디언트 f와의 내적 값이었잖아요. 얘가 최대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얘가 최대되는 점을 찾고 싶은데 얘는 언제 최대가 되냐? 우리가 코시-스왈츠 이니퀄리티에 따라서 얘는 u의 제곱 곱하기 f의 제곱 이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코시-스왈츠 이니퀄리티예요. 여러분들 코시-스왈츠 이게 이 스펠링이 모르겠는데 스왈츠 이니퀄리티예요. 코시-스왈츠 이니퀄리티 여러분 배웠죠? 그걸 좀 팬시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변화값은 얘의 변화값은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데 그래서 맥시멈 값이 되려면은 다시 말하면 얘 값이 되려면은 u가 어떤 방향이어야지 맥시멈이 되나요?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코시-스왈츠 이니퀄리티에 따르면은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다시 말하면 이게 맥시멈이 되려면은 u가 f와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u가 f와 같은 방향일 때 얘가 맥시멀리 변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f는 re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maximum space rate of increase of F라는 거예요. 델 F라는 거가 gradient F라는 거가 X 방향으로의 변화값, Y 성분은 Y 방향으로의 F의 변화량을 나타냈었지만 그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F가 가장 많이 변화할 것인가 얘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그레디언트의 다른 성질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레디언트를 마저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카르티시안에서의 그레디언트였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코오디네이트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르티시안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카르티시안에서 F는 그레디언트 F는 어떻게 정의됐었냐? dx, df 이게 x 성분, 그리고 dy, df y 성분, dz, df z 성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other coordinate, 예를 들어서 cylindrical coordinate는 어떻게 정의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EX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reasonable하고 그냥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표현은 F는 로에 대해서 cylindrical coordinate에서는 로, phi, z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로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로 방향 성분 그러니까 gradient F의 로 방향 성분은 F를 로 방향으로 미분한 것, 편미분한 것 그리고 phi 성분은 phi 방향으로 편미분한 것 더하기 Z 성분은 Z 성분으로 편미분한 것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하죠. 이걸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첫 번째 식에 있는 그 폼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cylindrical coordinate space에서 따라서 근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막상 정의를 해보면은 그냥 뭐 mathematical expression만 1번이랑 똑같을 뿐이지 물리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아주 useless한 쓸모없는 정의예요.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심들 코디네이트에서 그냥 매스메리컬 포맷을 따라서 정의하지 않고 그 피지컬 의미를 그 피지컬 물리적인 의미를 똑같이 하도록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2차원으로 내려와 봅시다. 우리 2차원을 어떤 2차원 함수 c는 f, x, y를 생각해요. x, y인데 우리 2차원에서 정의된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지금 폴라 코디네이트니까 로와 파이로 한 각 점이 그 위치가 결정되겠죠. 특히 이제 로 not, 파이 not 이 점에서 이 점 주변에서 이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그 그레디언트의 피지컬 미닝은 아까 그 뭐였냐면은 the physical meaning of gradient는 of gradient는 특히 이제 physical meaning of gradient of ith component of the gradient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세 가지 성분이 있었어요. 3차원 공간에서는. 2차원에서는 두 가지 성분이 있겠죠.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X 성분과 Y 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각 컴포넌트,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는 무슨 의미였냐면은 is the change rate of F per small displacement in a direction of i예요. 그래서 x 그레디언트의 2차원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그레디언트의 x 컴포넌트는 x 방향으로 아주 작은 방향만큼 작은 길이만큼 이동했을 때 그 작은 길이당 얼마나 f가 변화하나 그게 그레디언트의 물리적인 의미였어요. 마찬가지로 y 컴포넌트는 y 방향으로 작은 변이를 만들었을 때 f가 어떻게 변화하나 그거가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for example 얘 x 방향 컴포넌트는 뭐였냐면은 x 방향으로 살짝 델타 x만큼 움직일 때 얘가 얼마나 변하나 그리고 그거를 무한히 작게 가져간 거가 이게 의미였죠. 그래서 이 x 방향으로 델타 x만큼 살짝 변이차가 있을 때 f가 얼마나 변하냐 이게 문제였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 물리적 의미를 그대로 본다고 싶어요. 그러면은 로우 컴포넌트는 뭐겠어요? 어떤 함수 f의 그레디언트의 로우 컴포넌트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로우 방향으로 살짝 움직일 때 얘가 어떻게 변하나 어떻게 변하나 얼마만큼 변하나 이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표현하자면은 로우를 길이 델타 로우만큼 살짝 움직일 때 f가 어떻게 변하나 이 로우를 무한히 작게 가져가는 거가 얘가 이제 그레디언트 f의 로우 컴포넌트예요. 자, 이제 트리키한 파트는 이제 파이 컴포넌트예요. 얘 파이 컴포넌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파이 방향으로 이 그레디언트 파이 방향이면 이게 그레디언트 파이 이게 이쪽이 유닛 벡터 파이 방향이죠. 유닛 벡터 파이 방향으로 우리가
파일을 살짝 움직일 때 파일을 살짝 움직일 때 얘가 변화하는 양 그리고 이 파일을 무한히 작게 가져가는 것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트리키한 거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물리적 의미에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였잖아요.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였단 말이에요. 이 파이의 방향으로 살짝 변위를 얼마만큼 줄 때 그 단위 변위당 f가 얼마나 변하나 그거가 물리적 의미라 그러면은 지금 변위는 단위가 거리잖아요. 거리. 델타 y 방향 그 파이 유닛 벡터 방향으로 파이 유닛 벡터 방향으로 단위 길이를 갈 때 얘가 f가 얼마나 변하는 걸 나타내고 싶은데 지금 나눠준 거를 우리가 뭘로 나눠줬냐면은 파이로 나눠줬잖아요. 파이는 라디안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단위 길이만큼 가려면은 이게 지금 델타 파이죠. 이게 델타 파이고 이 단위 길이 이 파이가 살짝 변할 때 이 변화하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길이는 델타 파이가 아니라 로 곱하기 델타 파이여야 돼요. 따라서 얘를 나눠줄 때 델타 f를 나눠줄 때 델타 파이로 나눠주면 안 되고 델타 로 곱하기 델타 파이로 나눠줘야 돼요. 이거가 물리적 의미에 충실한 그레디언트의 정의예요.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딱 본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 의미는 단위 길이당 어떤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얼마가 변하냐 이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로 곱하기 d파이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 in 폴라 코오디네이트는 우리가 델타 f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얘 로 방향 성분은 그냥 f이고 얘 파이 방향 성분은 로 아니면 d파이 df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인 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더 확장해서 얘를 이제 실린더리컬 좌표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린더리컬 좌표계로 하면은 얘는 단순히 폴라 코오디네이트의 3차원적인 확장이니까 파이까지는 그대로 있고 z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더해질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radient in spherical coordinate를 보면은 델타 f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물리적 의미에 충실한 정의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지 따져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지금도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초과됐는데 그레디언트를 그래도 마저 끝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f가 로 제곱 c 코사인 2파이로 주어져 있는 3차원 공간에서 그 셀러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델 f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디언트 f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디언트 f는 지금 이제 실린더리컬 좌표계니까 그 실린더리컬 좌표계에 따라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걸 이제 미분해서 다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메커니컬하고 기계적이고 그러니까 루틴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걸 로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2로 c 코사인 2파이가 나오죠. 그리고 파이 성분 그리고 파이 성분은 파이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다시 로로 나눠주니까 로 제곱이 아니라 로가 있을 거고 코사인 사인 2파이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c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들어가면은 얘는 그냥 로 제곱 코사인 2파이가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물어보죠. How fast f would change at 우리가 파이는 0, c는 0인 점, 로우는 1이고 파이는 0이고 c는 1인 점이면은 그림으로 따지면은 x, y, c에서
x는 1인 지점이겠죠. x는 1. 이 지점에서 inner direction of u는 스퀘어 루트 2분의 1 더하기 스퀘어 루트 2분의 1 파이. 이 점에서 이 방향, u 방향으로 이 함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함수 f의 u 방향으로의 r에서의 directional derivative를 묻는 문제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 한 것처럼 f 곱하기 u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 f를 이 점에서 구해보면 그레디언 f가 rho z 파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거를 표현하자. 이걸 따르자면은 rho 방향성분은 c가 0이니까 0이고 파이 방향성분도 c가 0이니까 0이고 c 방향성분은 이제 c가 0이지만 0이 아니고 1이 될 거예요. 이거가 그레디언 f고 내적 u가 되겠죠. u는 스퀘어 루트 2분의 1 로 더하기 스퀘어 루트 2분의 1 파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걸 하면은 로 파이 다 0 되고 c가 여기는 1이지만 여긴 또 0이어서 결국에 0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r점에서 u 방향으로는 그레디언트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그레디언트의 정의이자 활용이었어요. 네. 질문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